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천 넘어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 그리고 종가로 3,000포인트 넘어갔고요. 뭐 이럴 수 있는 배경들이 몇 가지 있었을 텐데, 일단 이제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주인에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어쩌면 또 트럼프식의 어떤 지르고 또 물러서는 이런 것들이 또 재현되는 건가? 근데 어쨌든 이번 주말에는 별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또 안도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오늘 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맥쿼리에서 목표 주가 36만원 그리고 실적 전망을 상향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게 의미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내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매도 우위를 보였고 매도 규모가 적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5천억 이상 들어와야 순매수로 바뀔 텐데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규모 매수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2차 전지, SK하이닉스, 엔터, 화장품 등등의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거 월봉인데, 월봉으로 보면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2021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위치까지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3천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넉넉하게 20포인트 더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게 되게 큰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80, 790 요 사이가 굉장히 큰 저항대였는데 그 저항대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도 돌파했다가 최근에 바로 또 그 주중에 밀리고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항은 800포인트로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오늘 종가가 이제 양봉으로 끝났고 그 위치 위에서 넉넉하게 마감이 돼서 코스닥도 이제 또 ADR이라든가 이런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어쩌면 다음 주에 800을 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자,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오늘 보면 트럼프의 어떤 이 발언,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그 이란에 대해서 몇 주 좀 기다려야 된다고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늘 아침 버전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제 전날까지만 해도 블룸버그에서 조만간 공격을 할 것 같고 어쩌면 빠르면 이번 주말에 공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근거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방어막이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 그걸 갖다 계속 막아내고 있잖아요. 막아내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된 것 같다. 일부 분석에 의하면 소진이 돼서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이란이 계속 미사일을 쏠 수 있는지 그 수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만약에 쏘게 된다라면 더 이상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트럼프가 공격을 해서 이란을 끝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이번 주에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이 나온 거였죠.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마치 바로 또 공격할 것 같이 해놓고, 그 주특기 있잖아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특기가 2주 후에 뵙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트럼프 특유의 방식, 타코, 그러니까 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트럼프는 물러서는 겁쟁이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러는 거 봤을 때는 실제로 이란 공격은 안 하고 시간 질질 끌면서 이란을 압박해서 결과적으로는 제풀에 꺾이게끔 좀 기다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나쁘게 보면 불확실성이 계속 끌려가는 거니까 나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근데 이제 또 일단 당장 이번 주말에 뭔 일 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부분적으로 좀 안도를 주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아침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만은, 그 외국인들은 현재 호재와 악재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호재 기다리고 있는 게 어쨌든 추경이 확정이 됐잖아요. 20조 원 정도 더 푼다고 해서 총액 기준으로 한 35조 원 정도 풀리는 거죠. 국민 1인당 돈을 이제 지급을 해주기로 한 거고, 쿠폰으로. 그래서 소비가 될 텐데 0.1%포인트 경제성장 높이는 계기가 될 거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되는 게 아니라 이제 높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음 시리즈가 바로 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증시 부양책, 이런 시리즈가 이제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것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오늘 이것 때문에 호재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MSCI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뭐
당장 편입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내거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우리 달러 많이 바꿔야 되고 외국인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할 때 좀 쉽게 좀 해줘.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못 해주지.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번 정부의 어떤 태도로 봤을 때는 저걸 해결해서 결국에는 몇 년 안에 선진국지도 들어가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일부는 또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뭐 지금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는 거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잠재적으로 이번 그 정부 추진할 때 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치도 일부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SK하이닉스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 맥쿼리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엄청나게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적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냐면 매출을 올해 94조 원, 내년도에 133조 원, 영업이익은 거의 쇼크 수준. 그러니까 이건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44조 원,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대체로 30조 원대 중후반 예상하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무려 69조 원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증권사에서 50조 원 이상도 예상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거의 70조 원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내후년은 더 어마어마하게 제가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극히 주관적이고 낙관 편향의 분석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HBM이 생각보다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의 전체적인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을 상승 쪽으로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될 것 같아,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어쩌면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상향 조정될 수도 있겠다,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기대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로 뭐 좀 작동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주요 종목은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가총액 13위까지 했는데, 카카오가 뭐 엄청나죠. 13위 안에 없었던 종목인데 오늘 뭐 10%나 급등하면서 카카오가 올라왔고, 시가총액 7위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네카오 장세잖아요. 이번 주에는 네이버 카카오 장세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소외받았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 5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40조 원대 종목군이 지금 4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에어로가 있고, 이제 현대차가 있고, 네이버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네이버하고 현대차 컨디션 봐서는 하나에어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작동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돌아가는,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위 경쟁도 지금 삼성바이오하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경쟁이 되면 저게 또 치열하게 만들어지면서 또 시장에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 경쟁 구도도 되게 재밌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오늘 2차전지 로봇주, 예,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많이 올라가고, 또 로봇주가 또 강하게 올라갔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정리해드린 게, 지금 시장의 유행이 장기적으로 되게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을 돌리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주, 네이버 카카오,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다 그런 형태로 돌아선 종목이었다. 그래서 이게 또 보시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게 고비는 121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121선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로 작동을 하면서 빠졌잖아요. 일단은 저기까지는 근접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걸 돌파할 거냐, 그게 아마 이제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저기 동시효과에 갑자기 거래가 빵 터진 건 그 FTSE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오늘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그 FTSE 관련된 리밸런싱이 거래가 되고 되면서 아마도 영향을 준 것 같고,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코스닥하고 선물은 오늘 좀 지수가 오버했다라고 해서 막판에 많이 줄여서 오늘 지수 올라간 거는 조금 오버한 걸로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 선물, 콜옵션까지 매수하면서 굉장히 상승으로 베팅을 했고, 특히 보면 비차익으로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리밸런싱 영향도 있긴 했겠지만 장중에도 저건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동시에 매수하는 거. 또 여러 종목을 동시에 매수했다라는 거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우리는 이거 주식 그냥 한꺼번에 다 사버릴래,
그러니까 이제 시황에 대한 자신감 있을 때 보통 저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만 그랬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사도 되겠다. 한국 주식은 뭐 여러 개에서 매수한 업종이 그래서 되게 많이, 매도한 업종보다 매수한 업종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기준이 비차익으로 뭐 한 2,500억 이상 매수를 3일 내리 해주면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뭘 샀나 보니까 하이닉스 당연히 매수겠죠. 근데 이게 확실히 5월부터 자기네들이 빌드업 해놓은 거라서 그게 이제 역시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사고, 그다음에 방산, 그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네카오고 아래가 또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들어가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역시 네카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단에 들어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로봇,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어떤 오늘은 2차전자가 로봇 쪽이 상단에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좀 티가 나는 것 같고, 기관은 이제 그 제약바이오, 2차전지, 나머지는 종목별 골라담기. 그러니까 뭐 엔터라든가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사고팔고가 좀 엇갈려서 좀 골라담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해보면 그 트럼프의 추측기 2주에 뵙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이래놓고 주말에 정말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쟁 상황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오늘 버전으로는 2주에 뵙자. 그래서 어쩌면 이란한테 내가 이렇게 참아줄 테니까 알아서 좀 그냥 항복 좀 해라 제발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응을 할 거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러니까 그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미국 선물이 많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단 정규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또 하필이면 만기일이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는 되게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면 관세하고 유가하고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3,000 넘어갔을 때 3,000을 목표로 한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물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 물량을 이겨낼 정도로 강력한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들이 버텨주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소외주들,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았다가 돌리는 종목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몇 업종들이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업종들도 좀 돌아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 소외주들의 순환매가 다음 주까지 나타난다. 근데 이게 지수가 3,000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 주에 못 올라가면 그 업종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순환매가 도는지 여부가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분기 상승률. 제가 이게 오늘 장중까지만 해도 이 분기 상승률 순위가 아래였는데, 오늘 오후장에 빡 밀고 올라와서 2003년도 이후에 분기 상승률로 3위예요, 지금이. 21.8%. 근데 2003년 이후에 20% 이상 한 분기에 올라갔던 케이스를 제가 다 보니까 이번 빼고 6번은 전부 다 다음 분기에도 올랐어요. 물론 이제 0.6%밖에 안 올라간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번 달에 이제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0% 위로 마감한다라면 확률적으로는 썸머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이런 데이터상으로 괜찮은데, 제가 뭐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장중에 텔레그램 코멘트에도 전달해 드렸지만, 상승장하고 반등장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반등장은 다 올라가는 장, 근데 상승장은 골라서 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기 되게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잘못 구축하면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인분이 부탁을 해서 그 홍보 하나만 할게요. 그 아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아마 TV 같은데 이런 게 보시면 차영주 소장님이라고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쓰셔가지고 내셔서 저한테 또 집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목이 주식 투자 필독서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제가 내용 보니까 또 내용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도 되게 실력이 있으신 분이고, 저하고 이제 분기 한 번씩 또 식사도 하고, 뭐 톡도 가끔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분이고, 사람도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래도 홍보 한번 해드려야지 싶어서, 주식 투자 필독서라는 책 요걸 이제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거 뭐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온라인
이런 데도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